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내친 김에 1960선 위로도 올라섰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가 실적 호재, 지표 호재로 상승으로 마감했고 어제에 이어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저가 매수도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급락 하루 만에 어제 낙폭을 회복하더니 오늘까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0.7% 정도 오르면서 530선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103원까지 장중에 밀리면서 연중 최저점을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코스피 코스닥 전망 살펴보고요. 포트 전략까지 모두 꾸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경기지표 개선과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불거지면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1950선까지 올라가며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후 사자로 나섰던 개인이 팔자로 돌아섰지만 기관이 매수 전환하면서 지수는 오름세를 지속해 장중 1965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 전환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해 지수의 오름세가 소폭 둔화된 모습인데요. 195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 현재는 0.78% 상승하면서 195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순매수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 1224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개인이 현재 930억 원, 외국인이 274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로는 상승 업종이 우세한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운수창고업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유주 역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 소식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의료정밀 업종은 5%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종이목재, 통신업, 보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며 530선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코스닥 지수, 오늘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오전 장 중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35선까지 올랐는데요.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는 0.71% 상승폭을 늘려 53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매도세를 나타냈는데요. 현재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35억 원, 외국인이 72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55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IT, 비금속, 의료정밀기기, 기타 제조,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등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하락 업종에는 음식료, 담배, 제약, 방송 서비스 등 세 업종이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경기지표 개선 소식이 나오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심리적인 지지선인 1110원 선이 무너지면서 당분간 환율의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추가적으로 레벨을 낮추면서 3원 40전 하락해 1104원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중 연중 최저점을 다시 썼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한다 해도 외국인의 급격한 이탈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세계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도도 높아져 외국인 이탈보다는 유입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환율은 큰 변동보다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현재는 2원 하락하면서 1105원 2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장중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늘려가는 삼성전자가 현대는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현대모비스는 0.83% 약보합권에서 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32%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일 대규모 수주공사에도 약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9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2%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눈에 띄는데요. 2.84% 상승하며 23,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부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74%, 파라다이스가 0.72%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CJ오쇼핑과 다음, SM 역시 1% 내외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2%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4,0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반면 CJ는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 연기금이 매수해주고 있고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도 멈췄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이끌면서 지수는 1950위로 올라왔는데요. 오늘장 특징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연기금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도 그랬고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그러한 시각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우리도 그러한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해외 시장 부분도 여전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미국의 지표라든가 계속 호조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제 시장의 이러한 또 흐름은 어제 오늘 이러한 흐름들은 바로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러한 부분으로 좀 시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좀 한동안 소외됐던 이러한 낙폭이 좀 큰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한 이러한 종목들이 강하게 좀 반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물론 이제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지속성을 또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고, 현재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어쨌든 좀 긍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일전에 이제 61선 지지를 잘 테스트를 하고 또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을 긍정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지금 1,200억 정도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죠. 지수는 지금 1,950포인트 정도 올라오게 됐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좀 줄어든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인 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매수는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화학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같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화학 쪽 이 두 업종을 동반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일부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고, 외국인들 쪽에서는 그러한 흐름이고, 전반적인 그 시장의 흐름은 오늘은 일단 그러한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하자면, 그러한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 대형주 쪽으로 좀 몇 개가 한번 들어오는,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는 그러한 흐름. 일전에 말씀드린 코스피 쪽에 이때 하락을 좀 멈추는 그러한 구간, 코스닥 쪽은 약간 이제 또 상승을 좀 약간 주춤하는 멈추는,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쪽에 안 간다는 그러한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3년 동안의 어떤 상단 부위죠. 박스의 상단 부위, 이 부분을 좀 추후에 좀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조정받는 이유 자체가 그동안에 좀 상승을 했던 테마주라든가 이런 쪽이 좀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실적이 기반으로 되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추세적인 면으로 좀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다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저는 그러한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은 약간 내일 이제 EU 정상회의가 열리죠. 이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과감하게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이후에 약간의 조정 구간도 좀 거칠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자면 좀 과감하게 또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의 매기가 쏠리면서 코스피가 오르고 있고, 그동안 질주를 보였던 코스닥은 잠깐 상승세를 멈추고 있지만 일단 양증시 모두 긍정적이다. 지금 매수해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오늘장 특징 업종 정리해보면서 그간의 종목 가운데 관심 종목도 찾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특징 업종을 보자면 역시 이제 전기전자 쪽, 그리고 화학 업종이 상당히 일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파트인데요. 화학 쪽, 그리고 건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모바일 게임, 어제도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 모바일 게임 관련, 그리고 전자결제주 이러한 업종의 특정 업종을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더 오늘 뭐 조선업종도 좀 강한 흐름이고 이런 쪽까지도 다 해볼 수 있겠지만 좀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러한 대형주들이 좀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저가 매수라든가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전기전자 같은 경우 그러한 흐름, 그리고 화학이나 건설이나 뭐 조선업종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으로 좀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적이 이미 이제 실적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치를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우려하는 것보다 막 더 나쁘게 나온다든가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 어제도 이제 뭐 언급을 해드린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그 전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 130만 원 좀 안착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133만 원 지금 현재 가격이 그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들 다시 한 번에 이런 상승을 시도하면서 140만 원대 다시 온다면 다시 한번 그 돌파를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뭐 갭상승을 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좀 가지고 IT 쪽에서는 지속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러한 섹터입니다. 가장 확실한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환율에 대한 얘기도 이제 좀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텐데 1,100원 선을 좀 이탈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도 이제 지금 주춤해지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환율 같은 경우 보면 단순하게 원화방 강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엔화, 중국의 위안화도 지금 강세가 되고 있고요. 태국의 바트라든가 전반적인 아시아 쪽의 이러한 화폐가 지금 상대적인 강세라고 봐야 되겠죠.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시장에서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건 수출 중심의 그런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환율을 가지고 너무 크게 좀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저는 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율 부분은 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바로바로 나타나는 그런 수급적인 그 부분이 더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환율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이 돼서 자동차 부분도 계속 뭐 지금 하락을 하지만 마찬가지 그 시각은 좀 여전히 저는 실적을 좀 3분기 실적, 좋지 못한 실적을 좀 발표하는 시점이 오히려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량, 9월 판매량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증가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4% 이상 증가를 하게 됐죠.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차. 그래서 이러한 좀 반등을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화학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해드렸던 그러한 섹터죠. LG화학이라든가 호남석이라든가 저가의 어떤 매수 부분, 그동안 이 돈의 흐름인 거죠.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 돈의 흐름이라는 건 어느 정도 또 싼 종목을 찾아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 일부 또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그리고 내일 또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 부분 발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 11월 달에 중국의 정권 교체 이런 부분도 화학주 이쪽에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당분간 좀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근데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섹터 부분도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반응을 하고 나서 다시 뭐 조정 구간이 나타나는지는 뭐 지속 매일매일 시장 부분을 또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그런 이유에 의해서 오늘 이런 반등들이 좀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컴투스가 다시 73,000원 정도 한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를 좀 보시면은 고가권에서 지금 일단 상승의 탄력은 약간 둔화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약간 횡보를 하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모바일 게임에 대한 부분. 다만 이러한 성장성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경쟁이 또 심화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컴투스라든가 게임빌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실적이 좀 확인되는 실적이 좀 기반이 3분기 때 좋은데
4분기 때 더 좋아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별로 차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에 대한 지속 부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컴투스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홀딩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좀 힌트를 얻은 부분이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 어제 좀 조정이 나오고 반등을 했던 이유, 원위치가 됐던 이유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제 그럼 전일 외국인들의 매수가 뭘 샀느냐, 외국인들이 뭘 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본다면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또 산 종목이 뭐냐 이 부분을 점검을 해본다면 그 종목들은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이제 슈프리마나 이런 종목이 해당이 되는데요. 예로 들자면 제가 이제 어제 그러한 부분 좀 판단하고 이러한 종목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강한 종목들을 내가 접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면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전일 외국인들이 또 산 종목들이 있죠. 약간의 장중에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끌어올리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강한 종목들 중에서는 그러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좀 추가적인 수익을 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결제 쪽 종목을 좀 다시 점검을 해보면 어제도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 오늘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 번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뭐 다날이라든가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KG 모빌리언스는 12%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그런 접근을 하셨다면 좀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11선 대응이라든가 일정 가격선을 좀 기준을 정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되면 좀 약간 주가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과도한 좀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종목의 그런 선정 기준을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IT라든가 현재 상태에서는 자동차 이런 쪽, 화학이라든가 뭐 건설 이런 쪽 여전히 저는 관심을 좀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쪽 종목 섹터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럼 강한 종목들 중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급이 다시 유입이 되는 그러면서 다시 신고가를 형성하는 종목이라든가 혹은 그 우리가 관심을 가진 그 산업의 변화 부분이 있죠. 스마트폰 관련이라든가 엔터라든가 뭐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콘텐츠 관련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 안에서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매매를 한다면 뭐 시장도 저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뭐 우리가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간에는 급락해서 문의가 가장 많았던 전자결제주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또 급락하다 급등해서 문의가 많았다고요.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전자결제에 관해서 시장은 눈가기가 많이 쏠려 있는 모습인데요. 예. 제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도 전자결제에 관해서 이제 에이스를 한번 해드렸는데 예.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제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바로 KG 모빌리언스입니다. 네. 코드번호 046440번인데요. 어찌 보면 전자결제 중에서 가장 강하면서 대장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오는 11월부터 지금 시행이 예정이 되고 있는 전자결제 관련해서 시장은 지금 관심이 뜨거운 듯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 지수는 좀 부진한 가운데서도 이런 전자결제라든지 또는 엔터주라든지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수익률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도 지금 2배 이상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등 이전, 그러니까 한 달 전 9월달 가격권만 하더라도 5,000원 미만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한 달 만에 지금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접근하는 데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부분은 먼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상담 들어오신 분은 이제 KG 모빌리언스의 신규 진입에 좀 관심을 보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에 있어서 그래도 일정 부분은 편입을 하실 필요가 있다. 현재 수익률 게임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그 흐름을 동승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전일 제가 매입 종목 그 매입 전략으로 전일 눌림이 나오기도 한 5일선 밑단, 즉 11,000원선 밑단에서 한 20% 미만으로는 한번 매입을 한번 공고를 드렸고요. 바로 이러한 이유는 현재 리스크 관리에서는 좀 치중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수익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일정 부분은 편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목표가로는 15,000원 선까지 좀 지켜를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손절가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로는 한 1,500원 선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은 아직까지 추세가 꺾인 부분은 아닙니다. 전이 급락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만큼 계속해서 목표가 15,000원 선까지 좀 한 번 더 지켜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추천주 AS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수요일 종목이었는데요. 플렉스컴이었습니다. 끝내 매수 가격을 주지 않나 걱정했었는데 네, 코스닥 시장이 월요일에 조정을 받으면서 정확하게 매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은 벌써 5% 육박하고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AS 받아볼게요. 네, 플렉스컴 아무래도 계속해서 급등하던 종목, 그러니까 네.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 수위를 이어가는 종목이었는데요. 전 시간 이제 급등하였기 때문에 좀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눌림 매입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가격권도 13,000원 미만에서 이제 눌림 매입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코스닥 지수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그 13,000원 밑에서 눌림 매입하신 분들의 경우 플러스 수익권을 유지하고 계실 듯합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이제 급락이 일어났던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조정다운 조정 없이 지금 100포인트 가까운 상승이 꾸준히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코스닥의 전 고점권인 540선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제 이런 관점이 시장에서 중론으로서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숫자라든지 즉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이런 종목 위주로 슬림화가 필요하다는 부분 전략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렉스컴은 정확하게 이에 부합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 이제 곧 발표할 건데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대략 6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대비해서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면서 지금 사상 최대치를 재차 경신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플렉스컴 목표가까지 좀 더 보유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플렉스컴 AS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매 시간 주는 종목마다 수익률이 대단하기 때문에 오늘의 관심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어찌 보면 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듯합니다. 예. 바로 네오이즈 윈터넷인데요. 코드번호 104200번입니다. 네, 네오이즈 인터넷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벅스뮤직을 통한 온라인 음악 서비스와 더불어서 탭소닉 등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네오이즈 게임즈와 합병 공시 발표를 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의 눈가기가 쏠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투자 포인트로 크게 두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주 들어서 급등락이 있기도 하였지만 결국 이번 합병 결정을 통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 그 두 회사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 즉 합병 시너지 자체가 기대된다는 부분입니다. 최근 게임 시장 트렌드를 보시면요, 온라인보다는 모바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계약 이슈와 더불어서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 급락을 맞기도 하였지만 원래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온라인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능력과 더불어서 네오이즈 인터넷의 모바일 게임 개발사로서의 역량이 이렇게 결합될 경우에는 합병 시너지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지금 내년도까지 20여 종의 모바일 게임
개발하여 시장에 유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라든지 네오이즈 인터넷이 시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맞게 된 이유가 바로 온라인 게임에만 치중을 하고 모바일 쪽 대응에 있어서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혹평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는 부분이 어찌 보면 또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네오이즈 인터넷 자체적으로도 보실 때 벅스뮤직을 통한 카카오톡과 업무 제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장기 성장성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그 벅스뮤직을 통한 이제 온라인 음원 유통,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개발사로서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데 최근 주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오르기도 하였지만 시장에서 여타 모바일 게임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가격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차트를 보시면요, 기술적으로 금주 들어서 17,000원 선을 전고점 매물대 소화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병 모멘텀과 더불어서 월요일날 급등, 그리고 전일 급락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요. 저는 합병 모멘텀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상승 엔진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월요일 급등 이후에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 부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는데요. 거래량을 보시면 급등 시의 거래량은 3분의 1 미만으로서 지금 현재 그 상승 추이가 아직 꺾인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 지금 이 부분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은 어찌 보면 전고점 매물대 소화 중이고, 즉 네오이즈 게임즈와의 합병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이슈를 틈타서 손바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상승 추이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한 달 이내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로는 지금 18,000원 선, 역대 고가권이 2만원 선인데 그 밑단 18,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로는 이제 전주 저점권인 13,900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작게 잡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네오이즈 인터넷도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많은 지표들이 시장 전망을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9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며 예상치 0.2%보다 큰 폭으로 늘었고, 소비자 물가는 연료 가격 상승으로 0.6% 뛰며 2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10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전달 대비 1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하면서 주택시장 체감 경기가 6개월 연속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월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 주당 순이익이 $2.85를 기록하며 지난해 84센트의 순손실에 비해 개선된 것은 물론 업계 예상 순이익 $2.28도 상회했습니다. 또한 존슨앤존슨은 30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순이익 32억 달러는 밑돌았지만 특별 항목 제외 주당 순이익은 $1.25로 업계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재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스페인이 EU의 새로운 구제금융 체제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페인이 검토하는 구제금융은 유로존의 상설 구제금융기구로 이달에 출범한 유로 안정화기구 ESM의 여신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스피가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유입과 글로벌 호재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960선 위까지 올랐더라고요. 현재는 1950선 정도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코스피의 이러한 반등 어디까지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주택 지표 또 산업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이제 괜찮게 발표가 되었고요. 또 기업 실적, 미국 기업 실적 양호했던 부분이 시장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이나 유럽 또 미국과 유럽 또 일본 등 주요국에 잇따른 양적 완화 정책 발표 중에서 특히 9월 중순에 있었던 미국 양적
완화 발표 직후에 미국계 자금이 6거래일 동안에만 2.4조 원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코스피 지수가 넉 달 만에 2,000선 넘었었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 떠올려 보시면 그 유동성 장세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이유가 3분기 어닝 시즌과 또 실물 경기 개선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그 미국 뉴스가 이 두 부분에 대한 안도감을 주면서 외국인 수급 개선이 이제 코스피 상승 재료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스페인 구제 금융 신청이 임박했다는 기대감도 상승 재료이고요. 다만 국내 증시에만 집중을 하신다면 최근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 부분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 어닝 쇼크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코스피 1960에서 70선은 그 돌파와 하락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면서 또 돌파 시에는 어떤 환매 또 매물벽 부담감이 큰 지수대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 그 최근 주식 대차거래 잔고가 40조 원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거 감안하신다면 추세적인 상승세를 기대하시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가 하는 판단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스페인 정부가 또 그동안 미뤄왔던 구제금융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스페인 내에서는 이번 주 내에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번 주말에 EU 정상회의나 또 스페인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전후로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성의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그 전면적인 구제금융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또 대내적으로 독일의 강경한 입장이 그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그 현재 그 스페인이 검토하고 있는 구제금융은 이달에 출범한 ESM에서 여신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 EU에서 구제금융 신청하는 방법이 그 대상 국가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과 지금 얘기하는 그 여신 한도 설정, 그 크레딧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구제금융국이 돈이 필요할 때 ESM으로부터 자금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여신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번에 지금 제시한 방법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1.5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또 스페인 증시는 15%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있지만 결국 새로 제시된 이번 여신한도 설정 방법조차 조길 측에서 사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빨리는 좀 사실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예상해 본다면 11월 경에는 이제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매집 지어질 것이라고 전망들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장중에 1,103원까지 밀리면서 연중 최저점을 다시 썼는데요.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요. 또 수혜주도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우선적으로 지금 8개월 연속으로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지속되었고요. 또 다음은 이제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제 성장률 같은 쪽에서 이제 좀 좋은 평가 받아서 신용 등급 상향됐고 이 때문에 이제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국채 금리 높아짐으로써 한국 국채 선호 분위기 형성되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 3차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 기대심 작용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는 아직 둔화 국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만 수급과 센티멘트가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 지속적으로 하락 중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 절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모두 먼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를 고려하셨을 때 외국인 이탈 가능성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와 같은 속도면 연중에 1,100원 하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주를 보셔야 할 시기가 맞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의 고평가 국면이었던 2005년, 2006년에 그 이익 모멘텀과 지수 성과가 양호했던 업종이 내구 소비재, 의류, 제약,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유통 업종이었습니다. 지금
그 업종 내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이익 모멘텀이 계속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이제 LG 패션, 한샘, 위메이드, JCE, 다음 컴투스, 게임빌, NHN, CJ 오쇼핑, 유한양행으로 추출되어서 조금 이렇게 주목해 주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수혜주까지 모두 찾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글로벌 증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국내 증시 전략도 살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경제 지표도 좋았고 기업 실적도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오르고 있는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틀 동안 유로존하고 미국이 상승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시아도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예. 내용을 보면 결국 그 유로존에서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일단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모멘텀이 없던 부분이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9월 산업생산도 0.4% 증가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0.2% 정도 증가를 해서 그거보다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난번 3차 양적완화를 한 후에 시장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는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이 1,105원, 어저께 6원으로 끝났는데 지금 환율은 1,105원 정도 되고 있죠.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신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내려오면 외국인들 추가적인 매수를 안 할 거다라는 두려움을 가지시나 본데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은 항상 환차익과 주식의 이익을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에서는 이익을 못 냈기 때문에 주식에서 나갈 확률이 매우 제한적일 거고요. 소폭 나가고 결국은 추가로 다시 매수할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에서도 지금 1,130원대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환차익 보기에도 사실은 지금 별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장 지수 장중 한때 상당히 좀 올라가다가 지금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막판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소폭 순매도 한 3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근데 어저께도 매도하고 그저께도 매도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 주식 숫자로는 매수였습니다. 대형주를 팔고 중대형주를 사는, 그러니까 초대형주를 팔고 중대형주를 사는 그런 전략이 구사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 300억을 파는데 주식도 좀 파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도 역시 1,0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기관만이 1,300억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어제 이어 오늘도 힘을 내주는 모습이죠. 투신이 좀 들어온다면 더 좋겠고 외국인이 막판에 매수로 좀 전환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가장 좋은 상황, 금상첨화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오늘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요. 개인들은 약 1,00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은 전기전자에 930억, 화학에 4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수 종목으로 보면 기계와 그 다음에 운송방 장비 쪽에서 매수를 좀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학업 쪽에서 한 3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게 특징이고요. 전기전에서 한 1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과 통신업 쪽에는 한 100억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은 소폭 순매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의 모습을 보시면 1,3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840억 개인이 파는 거 받아주고 있고요. 화학에서는 외국인과 같이 12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고요. 매도는 운송장비 한 130억 정도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보시면 투신이 좀 사는 것은 전기전자 쪽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14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쪽에서는 화학하고 전기전자 쪽에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가 오늘 힘을 못 쓰고 있죠. 힘을 못 쓰니까 다른 종목에서 좀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SK 같은 경우는 장중한테 5%까지 하다 지금 3%대고요. 대한항공도 3%대, LG, LG스프레이 이런 4%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오늘 장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나려면 삼성전자가 잠시 횡보 내지 조조가 조금 주면 다른 종목도 좀 상승할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1943포인트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강조해 주셨는데 이미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투자 포인트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저는 자리는 10월 9일 날 개파락 자리가 1979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안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은 예상 밖의 상승에 좀 시장의 메이저들이 좀 놀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들이 전열을 가다 놓으면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979포인트 안착 여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오후장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보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는 0.7% 정도 올라서 1956포인트, 코스닥은 532포인트, 상승폭은 장 초반보다 조금은 줄었지만 꾸준하게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간단하게 특징 정리해볼게요. 지금 오늘은 해외에서 날아든 호재 때문에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도 계속 나왔지만, 각종 기업들이 실적이 호조로 나왔고,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또한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페인 구제금융이 다가왔다. 이런 기사가 보도됨에 따라서 국내 코스피 시장이 지금 많이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기관이 1,300억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지만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000억, 3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지수를 약간 오전보다는 약세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대외 호재에도 이제 기술적 반등을 양 시장 모두 성공했다는 건데요. 일시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의 전환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대외 호재도 있었지만 지금 외국인이 300억 정도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지금 베이시스를 잠깐 살펴보면은 시장 베이시스가 지금 1.19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론 베이시스 자체가 1.16 정도로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이시스 상태로는 프로그램 차익 매수 여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시장 베이시스가 1.3 아니면 1.4 그리고 1.3 이상에서 형성이 돼야지 프로그램 매수 여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아무래도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좀 주시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전일 잠깐 보면은 510선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529선을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 시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529선, 530선을 지지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주고 싶은 게 지금 코스닥 550 지수는 4년 동안 깨지 못한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전 고점에서 한번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530선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 상승을 한다면은 지금 분위기대로라면은 연말까지 570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흐름 간략하게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기대되는 순서죠.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골프존이라는 기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스크린 골프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투자 포인트를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3분기인 비수기를 지나고 이제 성수기인 4분기와 1분기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자연스레 이제 필드에 나가기보다는 실내 스크린 골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4분기하고 겨울철인 4분기와 1분기가 성수기인데 지금 3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이제 안 좋다는 실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면은 아마 성수기를 도래하면서 충분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년에 출시한 신제품인 골프 시뮬레이션 같은 판매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수익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 모멘텀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판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적 저평가입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이 이제 매출액 2,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한 730억 원 정도를 이제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 현재가 대비 한 PER이 7에서 8배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PER이 한 10배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성수기를 맞는다면 시장 밸류보다 더 높게 좀 형성되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골프존은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 비수기인 3분기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고 실적 발표일까지는 좀 한두 달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55,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5,000원 이하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63,500원 정도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 5개월 정도 보유하시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48,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골프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동웅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정말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많은데요. 지금 바로 지난주 포트폴리오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담겨있던 종목들입니다. 총 4종목인데요. 인포뱅크, RF텍, 휴스틸, 기아차입니다. 수익률 살펴볼까요? 인포뱅크는 조정에도 불구하고 16% 수익 중입니다. RF텍은 그 다음으로 9% 수익률이고요. 26일 담았던 휴스틸은 7% 수익입니다. 유일하게 대형주 담아보자 하시면서 지난주 담았던 종목이 기아차였는데 조금 아쉽네요. 5% 정도 손실인데요. 자세하게 AS 받아보겠습니다. 네, 기아차 조금 아쉬워요.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지금 기아차가 전저점을 네. 하회하면서 이제 3분기 실적에 모두 반영됐다 했는데, 아무래도 대외 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오늘자 기사로 보면은 유럽 자동차 판매가 최악이다 이런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분기나 1분기가 도래하면 오를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저점을 어디에서 형성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기아차는 전량 이제 손절 라인을 터치했기 때문에 전량 손절하고, 간략하게 지금 설명드릴 거는 RF텍과 휴스틸 같은 경우는 모멘텀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은 모두 목표가까지 이렇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새롭게 말씀드릴 게 다시 인포뱅크인데, 인포뱅크가 지금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포뱅크가 아무래도 후발주자로 전자 결제주에 엮이면서 상승을 했던 부분을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성장 모멘텀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승폭을 전자 결제로 상승했던 부분을 대부분 반납한 게 있기 때문에 한 12,500원 부분에서는 다시 저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수량은 그냥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로 지속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시고, 주목해야 할 게 인포뱅크가 이제 제가 스마트카 그리고 에모 서비스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장 모멘텀은 변화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성장 모멘텀이 생겼으면 생겼지 변화가 없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지금 제가 10월 9일자 이렇게 기사를 발췌해서 읽어드릴 텐데, 김희정 새나라당 의원이 이제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용 메시지 시장에 대기업인 통신사가 전문 중소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경제 민주화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정말 통과가 된다면 인포뱅크의 SMS 수익이 2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멘텀 한 가지가 더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까지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가 빠지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담겼습니다. 골프존이죠.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인포뱅크, RF텍, 휴스틸 그대로 보유 가능합니다. 골프존은요,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모두 참고하셔서 높은 수익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